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언제였지? 어제였나?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포모 현상이라고 들어봤어? 자기 혹시? 용어 약자인데 FOMO.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많이 알려진 용어긴 하더라고. 그 뜻이 뭐냐면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어떤 이익이나 좋은 트렌드를 나 혼자만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이나 공포? 그런 심리를 가리키는 용어더라고. 포모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포모 현상이 뭐 물론 예전에도 쭉 있었지만 최근에 가장 뉴스로 많이 나왔던 건 주가가 한때 또 9천을 육박했었잖아. 9천을 찍긴 했었잖아. 터치했었잖아. 그때 처음에는 뭐 한 6천 됐을 때 에이 6천 너무 많이 올라왔다. 뭐 이제 타는 게 의미가 있겠어? 7천이 됐네? 그때 탔어도 많이 먹었겠다. 이젠 진짜 고점이겠다. 또 올라가네? 8천 됐네? 이제 이게 계속 여러 번 반복되면서 주변엔 이제 나 얼마 때 샀다 뭐 이런 거 막 인증글 올라오고 막 주식 전문가들이 더 올라간다 만 가능하다 그냥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약간 광기 비슷한 확신에 찬 광기가 막 몰아칠 때니까 그때 못 샀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주식으로 돈 버네? 나만 못 버나? 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사회 현상으로 포모 현상이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갖고만 있는 거야? 아니면 그런 걱정 때문에 뛰어드는 거야? 뒤늦게라도? 걱정까지가 포모인데 사실 이제 포모 때문에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8천대 들어간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럼 지금은 정말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결국에 뭐 포모 현상에 잘 대응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뭐 나도 비슷하네 뭐. 자기 얘기였구나. 아니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SK 하이닉스 고점 갔을 때 하나 사가지고 딱 한 줄을 돈 모자라서 한 줄을 샀는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얼마지?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포모 현상이라는 거 그때 처음으로 뉴스에서 보고 포모가 뭔데? 난 혐오가 떠올랐단 말이야 처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용어인데 찾아봤는데 아마 그러려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한국엔 역시 재밌는 유행어들이 많아. 심리학 용어도 많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 왔을 때 특히 하나원 같은 데서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겠지만 그때 좀 느끼는 게 포모 비슷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왜? 내가 20대 중반에 왔는데 한국의 문화권을 드라마 예능 정도로만 조금 경험을 했어.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를 이제 곧 나갈 거야. 근데 나갔는데 여기 애들은 내 또래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한국의 문화 글로벌화된 문화를 겪으면서 성장을 했어. 문화적 토양이 아예 달라.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말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해. 한국에서 나서 자란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예를 들어 유행이 북한과 다르게 너무 빨리 바뀌잖아. 북한은 뭐 유행이 한 10년 가는데 여기는 유행이 1년 매해 바뀌잖아. 계절마다 바뀌죠. 계절마다 바뀌잖아. 유행어 뭐 언어들도 계속 생겼다 없어지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야 된다는 약간 조급함 비슷한 게 좀 있었거든. 그럼 못 따라가면 같은 20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런 지레 겁먹는 게 좀 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약간 어쩌면 포모 초기 단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경험으로는 그거거든. 유행어라든가 20, 30대 만의 어떤 유머 코드라든가 연애 경험, 사회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아예 다르거나 나는 없으니까 나만 좀 공감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게 좀 있긴 했거든. 근데 초기 단계였어. 그게 뭐 심하진 않았어. 난 되게 둥글둥글한 성격이어서 그냥 그런 대로 쭉 이렇게 천천히 왔거든 지금까지. 지금도 뭐 크게 2030 문화에 빠릿빠릿 반응하지는 못한다 생각해. 되게 느리고 편식하듯이 되게 지엽적으로 이렇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누리는 편인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는지. 뭐 나는 일단 한국 사회 초기에는 난 좀 완전 다른 생각이었어. 20대 후반으로 가는 중반이었으니까 26 뭐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굉장히 나이 든 거거든 여자로서는. 그래가지고 아예 대학 갈 생각 자체를 안 했어.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완전 어렸을 때인 거야. 그러게. 지금도 어리다 얘기를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30이 돼버렸네. 30 되니까 엄청 급해지는 거야. 야, 내가 30 됐는데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절망적이더라고 거의. 그때부터 정말 급하게 야 이제부터 돈 모아야겠다 막 유튜브도 시작하고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절망이 어떤 부분에서 뭐 남들은 뭐 집을 샀대 뭐 했대 하는데 뭐 난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아놓은 돈 목돈도 없네. 그것도 약간 포모인가?
약간 그거 어찌 보면 민족적 특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북한에서도 저 집에 막 냉장고를 샀대.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여기 편의점에서 보면 아이스크림 넣어두는 냉장고 그걸 북한에서 극동기라고 극동기. 하는데 그거 다들 사니까 그거 사려고 엄마들이 엄청 돈 벌어가지고 한 맞아, 푼 아껴가지고 그거 사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했거든. 특히 막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이런 패딩 몽타나 그거 입잖아. 막. 이게 요즘 민족적 특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야 된다는 압박. 그래서 결국엔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획일화되는 다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이 결국엔 포모 현상의 결과가 아닌가 싶긴 하고. 나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거의 없었어. 외딴섬에 떨어진 사람처럼 살아도 상관없다 싶었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의 어떤 소비 기준은 철저히 가격이 기준이었거든.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그랬는데 동식이가 태어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 우리 애가 가서 이제 유행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이 되게 커.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육아용품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막 당근도 드셔보고 막 하는데 애 옷 브랜드가 있더라 또 한국에서 유명한 이런 브랜드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도 익히게 되고 거기 들어가서 뭐 좀 사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나도 뭐 나중에 이제 엄마들이랑 토크할 때 우리 애도 뭐 이거 입혔고 이걸 입혔고 이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애가 생기니까 좀 달라지더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제 딱 벗어나서 한국에 왔을 때 초기에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조직에서 벗어났다는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다는 해방감도 있지. 너무나 분명한 신체적 자유를 초기에는 느끼거든. 근데 그게 동시에 내가 혼자가 됐다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초반에 와서 심지어 가족도 없었으니까 나는 오로지 혼자였으니까 교회를 갔던 게 뭐 의지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거기 내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난 걔네들은 휩쓸리고 싶어서 결국엔 어딘가는 그래도 소속감. 구성원으로서 그게 뭐 친구 집단이 됐든 혹은 뭐 교회 집단이 됐든 대학 집단이 됐든 간에 소속감을 또 갈구하고 있긴 하더라고. 동식이도 이제 친구가 생기고 친구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친구의 부모들의 관심사랑 우리 부모의 관심사가 다를 때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남들이 다 하는 거 할 때 하는 안정감이 있더라고. 중간은 간다 이런 어. 다수가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것이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건가? 그 다수가 하는 걸 했을 때 나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좀 생기고 반대로 다수가 하는 걸 내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좀 불안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가는 데는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확실히. 용기가 필요하지. 그리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자존감이 엄청 뛰어나서 나 스스로의 삶으로도 충족이 되고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 가족관계만으로도 충분해. 그 소속감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유감 없겠지만 요즘은 또 SNS가 너무 발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부족해 보이고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태교를 못했거든. 뭐 태교 여행도 가잖아. 거기까진 괜찮았어.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맘카페 들어가 보면 뭐 모빌은 언제부터 보나요? 우리 애 사두 뭐 머리 이쪽 저쪽 교정이라든가 뭐 초점책 보여주고 뭐 심지어 뭐 역류 방지 쿠션도 있지만 무슨 애가 누워서 넣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 로고 같은 것도 다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 엄마들이 진짜? 애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다 원형 비슷비슷하더라고. 유모차도 브랜드가 다 있고 그리고 애 개월수에 맞는 어떤 장난감이나 용품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니클로의 그 바디스투가 있는데 우리 애 뭐 이거 좀 봐주세요 괜찮나요 보면 유니클로 바디스투 다 입고 있어. 나도 있는데. 진짜? 자기 뭐 진짜 많이 보나 보다. 새로운 얘기 많이 하네. 나도 있는데 우리 동식이도 입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안정감이 든다니까 그거 보면은. 그러게. 그러면서 길들여지겠지. 만약 지금은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걸 발견했으니까 안정감이 드는데 대부분 하는 거 같은데 나는 없네? 이제 그런 게 생기면은 불안해지겠지. 누구는 뭐 며칠 만에 뒤집었대 뭐 했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SNS상에서 다 정보가 교류가 되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래서 진짜 어떤 엄마들 올리는 거 보면은 뭐 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냐 이 정도 나오는 거 괜찮은 거냐 뭐 심지어 뭐 애 다리에 주름 잡힌 거 있잖아. 그 살찌면 이렇게 주름이 잡히잖아. 우리 동식이 팔 튜브처럼 주름 잡힌 것처럼 그게 양쪽이 짝짝이야. 이게 괜찮냐 한쪽에 여기 주름 잡혔다면 다른 쪽에 약간 좀 올라가서 주름이 잡힌 거야. 이거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엄마도 있고 별난 게 다 이제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 하나 없이 그냥 키운 거잖아. 심지어 그때 뭐 소아과 119 뭐 그런 책도 없었잖아. 그냥 우린 그러면서 자랐잖아. 지금 잘 컸잖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거대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케팅의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또 이제 어떤 음모론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결국엔 그런 걱정들이 해결되는 게 뭐야?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야. 그치.
돈 들어가면 되지. 뭐 병원을 방문하든가 뭐 전문가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한다거나 결국엔 다 그게 뭐 서비스가 됐든 물건이 됐든 뭔가 이제 구매함으로써 해소가 되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걸 팔려고 불안을 좀 확대하는 거 아닌가? 누군가는 우리 기성세대라든가 우리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이 잘 자랐단 말이야. 솔직히 뭐 나 스스로도 내가 이상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우리 기성세대가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키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결국엔 다 자본의 논리로 기속되는 건가 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요새 프렌즈 드라마를 내가 계속 보잖아. 빠졌잖아. 아니 그거 너무 열심히 보더만. 그거 보다 보니까 애 키우는데 거기서 이제 애기 베이비 침대부터 시작해서 타이니 모빌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서 나오더만. 지금 내가 쓴 육아템들이. 그 거의 한 3, 40년 된 시트콤인데 이게 다 미국에서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꼰대일지도 모르겠다. 점점 한국화가 되어가는 나를 발견하고 있어.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은 해. 분명히 우리끼리 살 때는 또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는 살아온 그 어떤 습관이 있고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이는데 동식이를 키우면서 포모 현상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해.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해주게 될까봐 그치. 경계해야 될 건 그건 것 같아. 그런 현상에 노출됐을 때 그런 심리 상태에 노출됐을 때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아이폰 신형 들었네. 근데 난 수중에 분명 돈이 없는데 무리해갖고 폰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너무 비이성적인 행동이잖아 그건. 너무 SNS에 중독될 필요도 없고. 나는 SNS 중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뭐 어차피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있고 적어도 나나 자기는 내성이 있잖아.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구나, 심지어 어떻게 봐도 괜찮다라는. 심지어 그걸 뭐 수시로 간접적으로 계속 겪고 있으니까 좀 내성이 생긴 것 같긴 해. 뭐 어떻게 보면 그 남들의 그 낯선 시선을 우리가 약간 이용하는 면도 있잖아. 그걸 무기 삼아 유튜버도 하잖아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나는. 괜찮지.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게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 맞아. 근데 이제 얘가 정말 그 흰 광목청 같은 그 마음에 어떤 던져지게 될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 형성될까봐, 상처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될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 적어도 애한테 우리가 못 해주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안 해주는 거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 거지. 앞으로 키우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선택의 연속일 텐데 이 학원을 보낼까 저 학원을 보낼까부터 몇 살부터 뭘 시킬까 그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은 선례들을 찾게 될 거고 주변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을 보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네. 거대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정말 사회는 점점 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근데 더 불안도 커지고 맞아. 더 뭔가 예민해져. 돈이 없다고 느끼고 참 그게 아이러니야. 끊임없이 빈곤을 느낀, 맞아. 결핍을 느끼는. 호주는 뉴스 나온 거 보니까 SNS 메타인가? 미성년자 계정은 10몇 명인가 삭제했다고 하더만. 나는 대한민국도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희가 느끼는 포모? 이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여러 개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긴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포모를 갖고 계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코멘트도 되게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알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